지난 시간에는 펜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블록을 이용해서 변수 만드는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사각형을 여러 개를 그리는 예제가 있었는데요. 만약 사각형을 10개를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10번 반복해야 할까요? 또는 사각형을 20개 그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사각형 그리는 코드를 20번 반복하게 되면 코드의 사이즈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각형을 엄청 많이 그려야 된다고 할 때 저희가 변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훨씬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블록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데이터 블록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 블록과 리스트 블록을 지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변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변수 창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 이제 move라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변수 이름에 move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하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하기와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기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이제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현재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지역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프라이트가 하나만 있을 때면 전역 변수나 지역 변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스프라이트를 많이 사용할 때 그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 옵션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ove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move 변수와 관련된 블록이 5개가 생성이 됩니다. 먼저 리포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 끝이 동그란 사각형 블록은 리포터 블록으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블록입니다. 리포터 블록 왼쪽에는 체크 상자가 있는데요. 체크 상자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무대 왼쪽 상단에 해당 변수의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수를 만들면 처음에는 0값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move의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포터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변수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팝업 메뉴로 변수 이름 바꾸기, move 변수 삭제하기 기능이 팝업이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 보이기와 숨기기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크 상자를 직접 체크하지 않고도 변수 보이기 또는 변수 숨기기 블록을 이용해서 무대 왼쪽 상단에 해당 변수의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변수 보이기 블록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가 무대에 보이게 되고요. move 변수 숨기기 블록을 클릭하면 해당 변수 정보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변수값 정하기와 바꾸기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를 새로 만들면 처음에는 변수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수값 정하기 블록은 변수의 값을 주어진 값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move를 100으로 정하기 블록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move의 값이 어떤 값인지에 상관없이 move의 값은 이제 100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수값 바꾸기 블록은 현재 변수의 값에 주어진 값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move 변수의 값이 100이라고 할 때 move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블록을 실행하면 100에 마이너스 10을 더해서 즉 이제 마이너스 10을 빼서 총 이제 move 변수의 값은 90으로 설정이 됩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사각형 그리기를 수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move 변수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리포터 블록을 드래그해서 또 move 리포터 블록을 드래그해서 하얀색 영역에 삽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move가 정하는 만큼 이제 스프라이트가 move 값이 저장하고 있는 값만큼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펜을 내리고 다음 과정을 4번 반복하면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즉 move만큼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하는 거죠. 만약 move 변수의 값이 이제 100이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프라이트가 move 변수의 값만큼 움직여서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제 사각형 속의 사각형 그리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10개를 그리려면 사각형 그리기를 10번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 때마다
무부 변수의 값을 감소시켜 사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각형을 10번 그려야 되니까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를 그리면은 4번 반복하기 블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펜을 내리고 무부의 값을 100으로 정한 다음에 사각형을 10번 그리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10번 반복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4번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무부만큼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100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반복하기 블록을 실행해서 사각형을 그리고 난 다음에 무부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만큼 감소시키는 거죠. 무부의 값을. 그래서 무부의 값이 이제 90이 되고 다시 이제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무부의 값을 마이너스 10만큼 바꾸니까 80이 돼서 이제 길이가 80인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 이 과정을 총 10번 반복하니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각형을 10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각형을 20개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화면에 아까 이제 예제처럼 사각형 그리는 거를 10번 반복하는 게 아니고 20번 반복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 무부의 값을 아까 이제 10개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 10씩 더했는데 20개를 그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씩 감소를 시키면 총 이제 사각형 20개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각형 안에 사각형 여러 개를 그리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변수 블록에서 우리가 변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부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프라이트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해도 되고요.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이 무부 변수에 보면은 옆에 이제 체크박스가 있는데 요거는 클릭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무대 화면에 이제 보이죠, 정보가. 체크를 해제하면 이제 안 보이죠. 그래서 일단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부 변수를 이용해서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는 코드에서 우리는 복사해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 100만큼 움직이면서 사각형을 그렸었습니다. 요거 대신에 저희가 이제 무부 변수만큼 움직이면서 사각형을 그리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제 무부 변수 리포터 블록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제 무부 변수 값만큼 움직이면서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현재 이제 무부 변수 값이 0이니까 저희가 이제 무부 변수 값을 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 무부 변수 값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정한다고 하면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나의 변수를 정했네요. 여기 나의 변수가 아니고 드랍다운 목록에서 무부를 선택해야겠죠. 이 블록을 실행하면 이제 길이가 100인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무부 변수의 값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50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길이가 더 작은 사각형을 그리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5라고 하면 또 더 작은 이제 사각형을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무부 변수 값을 바꿔가면서 사각형을 여러 개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10개 그리는 예제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저희가 사각형을 10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더 간단하게. 그래서 사각형 10개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제어 블록에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오고요. 처음에는 무부 변수의 값을 100으로 해가지고 길이가 100인 이제 사각형을 그리고요. 사각형을 한 번 그린 다음에 길이를 줄여 나가야겠죠. 길이를. 그래서 저희가 총 10개를 그려야 되니까 요 변수 값을 바꾸는 블록을 가져와서 무부 변수를 선택하고요. 무부 변수를 선택해서 무부 변수의 값을 우리가 10만큼씩 줄여 나가면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10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이가 90인 사각형을 그리고 뭐 80, 60, 70, 60 뭐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총 10개를 굉장히 쉽게 우리가 반복 블록과 변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각형을 20개를 그려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줄이는 값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줄였었는데 마이너스 10만큼 줄이지 말고 마이너스 5만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 95, 90 뭐 이렇게 줄여가면서 이제 사각형을 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더 촘촘하게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번만 반복했으니까 10번만 사각형을 그린 건데요. 20개를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반복하기도 20으로 설정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사각형이 총 20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와 반복하기 블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복잡한 코드도 손쉽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펜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 그리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원 등의 다양한 도형을 그려볼 예정입니다. 먼저 삼각형 그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를 3번 움직여야 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코드 블록을 간단하게 수정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과정을 3번 반복하는 거죠. 이때 스프라이트가 회전하는 각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도를 너무 작게 하면 삼각형보다는 오각형에 가까워지고요. 각도를 이제 90도 정도로 회전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도를 110도 정도 회전하면 삼각형은 아니지만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를 3번 움직이면서 120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삼각형이 아래쪽을 바라보게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 삼각형이 이제 위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려지게 되죠. N각형 그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프라이트가 N번 움직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스프라이트가 N번 움직여서 360도를 회전해야 합니다. 즉 N각형을 그릴 때 스프라이트가 한 번 움직이고 회전해야 되는 각도는 360을 N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360을 3으로 나눈 1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360을 4로 나눈 90도 정도를 회전하면 되는 거고요. 오각형은 360을 5로 나눈 즉 75도를 회전하면 오각형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각형 그리기를 살펴보면 스프라이트가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360을 5로 나눈 72도를 회전하는 것을 5번 반복하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쪽을 바라보는 오각형이 그려지게 되고요. 육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360도를 6으로 나눈 즉 60도를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60만큼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60도 회전하는 블록을 6번 반복해서 수행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팔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360도를 다시 8로 나눈 45도만큼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45도만큼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는 이 과정을 8번 반복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팔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을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정N각형을 생각해 봅시다. n이 매우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에 가까워지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정삼식각형을 그린 결과입니다. 근데 화면에 볼 때는 거의 이제 원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삼식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360도를 30으로 나눈 12도만큼 스프라이트가 한 번 움직이고 회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번 반복하기를 수행하면서 12만큼만 짧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12도만큼 회전하고 이 과정을 이제 수행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과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 안에 사각형 그리기처럼 원 안에 원 그리는 예제입니다. 변수를 만들어서 원 안에 또 원을 그려보는 예제이죠. 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무브를 1로 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을 6번 반복하는 거죠. 즉 원을 그리는 과정을 6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을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 과정을 60번 반복하는데요. 60번 반복한다는 것은 360을 6으로 나눈 즉 6도만큼 이제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무브가 1이니까 1만큼 움직이며 6도 회전하고 1만큼 움직이고 6도 회전하고 요걸 60번 반복해서 가장 작은 원을 그리고요. 가장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무브를 다시 1만큼 증가시켜서 이번에는 2만큼씩 움직이면서 좀 더 큰 원을 그리고 다시 이제 무브의 값을 3으로 바꾼 다음에 또 더 큰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무브의 값을 다시 또 1 증가시켜서 4만큼 움직이면서 더 큰 원. 이 과정을 이제 6번 반복하면 화면에 그리는 것처럼 원 안에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합쳐서
간단한 집을 그려보는 예제입니다. 간단한 집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삼각형을 그리면 되고요. 삼각형을 그릴 때 이제 삼각형이 위쪽을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면서 100만큼 움직이기를 4번 반복하면 사각형을 그리고 합쳐서 이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습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면서 코드를 구현하고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펜 블록을 이용해서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형을 그려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각형을 그리는 코드를 작성했었는데요. 100만큼 움직이고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4번 반복하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수정해가지고 삼각형을 그려보고 싶은 거죠. 이걸 복사해가지고 일단 삼각형을 그리려면 이제 삼각형은 변이 3개니까 3번만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100만큼 움직이고 90도 회전하는 것을 3번 반복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당연히 이제 삼각형이 이제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려면 이제 회전하는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배웠듯이 요거는 한 120도를 회전하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360도를 3번 움직여가지고 360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360도를 3으로 나눈 120도만큼 회전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래쪽 방향을 바라보는 삼각형이고요. 위쪽 방향을 바라보게 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회전하는 각도를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 대신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120도 회전하게 하면 위쪽으로 이제 삼각형을 만들게 되겠죠. 이번에는 한번 이제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각형은 5번 움직여야 됩니다. 5번. 5번 움직일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코드를 저희가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5번 움직일 때 각도를 몇 번 움직일 거냐가 이제 중요하죠. 각도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360도로 5로 나눈 72도만큼 움직이면 저희가 이제 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2도만큼 움직여서 한번 오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육각형을 그리려면 6번 이제 이동하면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육각형은 6번 반복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60도를 6번 움직여가지고 완성해야 되니까 360을 6으로 나눈 60도만큼 회전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육각형을 그리면 이거는 좀 한 60 정도로만 움직이게끔 해볼게요. 이번에는 육각형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육각형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팔각형을 그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팔각형을 그리려면은 스프라이트가 이제 8번 움직이면 됩니다. 8번. 그래서 8번 반복하기가 필요하죠. 8번 반복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번 움직일 때 몇 도를 이제 결국에 이제 회전하는 문제가 있죠. 회전할 때 이제 360을 8로 나눈, 즉 45도만큼 회전하면 저희가 이제 팔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N각형을 그릴 때 N번 반복하면서 이제 N번 움직이고 회전을 하죠. 근데 이 N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모양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각이 이제 많아지니까 점점 원이랑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2번 반복하면서 12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12각형을 30만큼만 움직이죠. 30만큼만 움직이면서 회전도 30번 해야겠네요. 그래야 이제 360도가 만들어지죠. 12 곱하기 30은 360이니까.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 12각형 점점 원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제 한 30번 정도 반복을 해보는 거죠. 30번 정도 반복을 하면서 12만큼 움직이고 이번에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12만큼 한번 회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30은 360이니까 뭔가 도형이 그려집니다. 30각형을 그렸더니 30각형은 거의 원에 이제 가깝죠. 그렇죠?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30각형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 안에 사각형을 그렸던 것처럼 원 안에 또 이제 원을 여러 개 한번 그려볼게요. 원 안에 원을 여러 개 그리려면 이제 변수를 사용해야겠죠. 변수를. 그래서 변수를 한 번 더 만들죠. 무브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원안의 원을 이제 그릴 건데 원 그리는 코드를 복사해서 일단 하고요. 6번 반복할 겁니다. 반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제어 블록에서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야 돼요.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이제 6번 반복을 할 거고요. 6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60번 정도 반복을 할게요. 더 원처럼 그리려면. 그리고 이제 60번 반복한다는 거는 한 번 돌 때마다 회전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회전을 6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60 곱하기 6이 360도니까.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정도, 움직이는 거리를 달리하면 이제 원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요 값을 우리가 변수를 이용해서 설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브만큼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브만큼.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무브를 1로 설정을 하고 무브를 1로 설정하고 작은 원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작은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 무브 변수 값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브 변수 값을 1만큼 바꿔서 증가시켜서 더 큰 원을 그리고 더 큰 원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을 한 6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거 그리고 좀 큰 거 뭐 3씩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고 4씩 그다음에 5씩 움직이면서 그다음에 6씩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면은 이렇게 이제 원 안에 원을 그리는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큰 거부터 그리고 작은 걸로 이제 점점 작은 원을 그리면서 또 똑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뭐 마지막 예제인데요. 저희가 한번 삼각형과 사각형 그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집을 한번 그려볼게요. 집을.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코드랑 사각형 코드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죠. 그럼 먼저 이제 삼각형 그림은 이렇게 아래를 향하면 안 되고 위를 향하는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요 코드랑 저희가 요 사각형 그리는 코드 요걸 합치면은 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가져오고 사각형 그리는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가져오면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간단한 집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형을 그리는 연습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펜 블록과 제어 블록, 그러니까 반복하기 블록과 그 다음에 동작 블록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또 다양한 도형들을 응용해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펜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도형을 그려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좀 더 복잡한 그림들도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